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퍼펙트 전산 세무회계 저자 황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강좌에 이어서요, 원가회계 두 번째 챕터이고요. 두 번째 챕터는 제조업의 원가 흐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챕터도 그림 도식도 좀 많고, 계산 문제도 있고, 뭔가 설명들. 그래서 페이지가 조금 많죠. 네, 페이지가 10페이지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강좌가 조금 길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좌가 길 땐 잠깐 중간에 스톱하셨다가 무엇 하셔도 다시 이어서 들으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인 제조업의 원가 흐름은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원가 계산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3요소가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죠. 다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우리는 무엇하였다? 구분했었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실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모여지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부르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공품입니다. 그리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2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가 실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입니다.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에 그냥 저희가 손으로 막 기입하는 게 아니라 회계라는 걸 하겠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원가 명세서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가 명세서에서 확정된 만드는 데 들어간 금액은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가 투입이 돼서 우리가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 모여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빵을 만드는 회사를 제일 많이 예를 들기는 하는데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라고 하는 재료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노무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라든지 전력 또는 공장을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조 경비라고 하겠죠. 그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우리는 직접비와 누구로 구분할 거고요. 간접비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데 직접비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제공품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배우게 되면 재고자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미완성품을 배울 때 제공품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품은 공정 내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완성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겁니다. 근데 직접비는 그 제공품에 직접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중에 간접비라고 부르는 공통비에 해당되는 건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모여서 우리 제공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 무엇을 배부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자, 그럼 제공품의 모든 부분이 다 모여서 단기에 제품을 완성하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면 그 제조 원가가 제품이라는 계정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미완성품, 제품은 완성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완성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영업부는 열심히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최종 목적지는 우리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든 부분에 대한 매출 원가이다라고 해서 이 매출 원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는 매월 마감을 하게 되면 월차 손익이라는 부분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출했다라고 하는 금액과 월차 손익에 모여져 있는 원가가 두 개가 만나서 실제 얼마의 이익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겠죠. 근데 그 이익은 판매나 관리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모두 다 모여서 우리는 손익을 따지게 되겠죠. 손익이라는 건 이익과 손실의 합쳐진 용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배우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배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부분씩 나눠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번 강좌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제품까지 나와지는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원가 흐름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원가 흐름도는 저희가 재료와 관련된 거, 노무비와 관련된 거, 각종 경비와 관련된 거로 이제 나눠서 배우겠지만요. 그럼 재료라는 건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할 때는 원재료, 부재료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하는데요. 그게 재료예요. 그러면 밀가루가 재료겠죠. 그럼 재료를 무엇할 것이다? 매입을 하죠. 그리고 재료라는 건 자산이기 때문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2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된 금액과 매입 금액을 더해서 공장에 투입된 소비액을 빼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소비는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월 소비액이 재료비에 모여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합니다. 그럼 직접비는 어디에? 제공품에 직접 모일 거라고 했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어디에?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에 1차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제공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여나 임금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했던 부분도 당월에 지급한 부분과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못 준 부분 또는 지급 날짜가 아직 안 돼서 못 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무엇하여 포함하여 우리는 무엇할 것이다. 아, 이만큼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실제 소비액이 됩니다. 다만 당월에 지급했던 부분 중에 전월 미지급액이 포함돼서 넘어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 소비액이 노무비라고 하는 항목에 넘어가고요. 이 또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직접비는 제공품 계정, 차변, 여러분 이쪽을 차변,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시게 되면 차변, 대변이란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를 먼저 하지 않아요. 회계 원리 또는 우리 재무회계라는 걸 먼저 하죠. 그러면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직접 노무비가 대체가 됩니다. 자, 직접 우리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또 대체가 될 거고요. 자, 각종 경비라는 건 우리 공장에서 발생되는 봉효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등등등. 자, 그런 부분들을 각종 경비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할 건 당월에 지급한 당월에 지급한 금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월에 미리 주었던 거, 전월에 미리 줬다라는 건 당월 거를 미리 줬을 거니까 전월 선급액과 당월 지급액을 더해서 당월 소비액을 정리합니다. 근데 혹시 당월 지급액 중에 다음 달 걸 미리 준 게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빼서 소비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 소비액은 제조 경비 차변에 소비액으로 들어가고요. 이 또한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으면 구분하게 됩니다. 자, 직접 제조 경비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직접 대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간접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조간접비 차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전체 발생됐던 금액을 모두 다 합산해서 어느 제품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배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공품 계정 차변은 전기에서 미완성돼서 넘어온 부분에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와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더해서 우리는 완성이 되는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당월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완성품은 제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제품 계정 차변에 넘어온 당월 제품 제조 원가에 전월에서 넘어온 우리 판매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해서 판매한 매출 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는 우리 비용 계정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되는 손익 계정에 대체가 돼서 우린 이익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볼 겁니다. 이게 전체 흘러가는 원가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저희는 그 원가 흐름에 대한 계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건 계산 문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은
반드시 숙지. 자, 그럼 직접 원가라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 경비, 합계를 말한다.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이론상으로 배울 땐 직접 제조, 경비도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로 보게 되지만 직접 제조, 경비는 발생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 구조를 배울 때 배우고 뒤에 가면 등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는 가져가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에 대한 간접비를 다 모아놓습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 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월 총 제조 원가라는 건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와 직접 제조 경비에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당월 완성품 원가 또는 당월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자, 우리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모아놓는 계정이에요. 그러면 미완성된 게 넘어올 수 있죠. 그러면 월초에 가지고 있었던 제공품 재고액에 이 부분에서 계산된 당월 총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와서 더하고 우리는 월말에 미완성된 월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월 완성품 원가 또는 당월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됩니다. 자, 당월 완성품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와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 전월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지고 온 월초 제품 재고액에 당월 완성품 제조 원가를 가지고 와서 더해주고요. 월말에 아직 팔지 못했던 월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 부분이 모여지는 관계를 그려보면 우리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계정을 빼면 제공품과 제품 계정에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건 재료비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파트는 원가 흐름이라는 것도 배우지만 우리 원가 계산에 제일 먼저 할 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죠.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의 내용도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료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재료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됐으니까 소비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비된 재료의 가치. 자, 재료비의 분류를 봤더니 제조 활동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사용 형태에 따른 분류로 주요 재료비와 보조 재료비로 구분이 됩니다. 주요 재료비는 제품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비를 말합니다. 자, 가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의 목재라든지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의 철판 등이 주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조 재료비는요, 제품 제조 과정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이런 식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의 페인트. 근데 이게 보조 재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구 제조할 때 색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보조로 빠진다는 거. 그리고 제과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과라는 건 과자 만드는 회사겠죠. 네, 포장 재료. 네, 근데 포장이 안 되고 나갈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기계 제조하는 회사의 철판이 주요 재료이지만 그 철판을 우리 무엇하는 조이고 하는 나사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 재료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품비가 또 있습니다. 부품비. 부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것도 재료는 맞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 때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요. 사가지고 온 거를 그대로 붙이는 형태로 가는 거. 그래서 그대로 부착한다라는 부분.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어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자동차에 그대로 끼워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무엇하겠다?
부착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구 제조업에서는 장식품 직접 안 만들고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다가 우리 그대로 붙이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재는 타이어만 나왔지만 자동차 회사들 여러분 유리 있죠. 네, 유리 같은 경우도 실제 외부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그대로 붙여서 생산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소모공구기구 비품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기간이 1년 이내인 소모성 공구나 기구, 비품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쓰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망치가 있으면 그 망치 가지고 뭔가를 조이거나 할 때 이렇게 쿵쿵쿵쿵 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망치, 스패너 또는 드라이버.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제 재료비 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관련성. 자, 여러분 이 관련성이란 부분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추적 가능성, 관련성,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 특정 제품 제조에만 소비된 재료비를 말하고요. 대체적으로 앞에서 무슨 부분, 사용 형태에 따른 분류를 놓고 봤을 때 주요 재료비하고 부품비가 대부분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 하나의 특정 제품이 아니라 둘 이상의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재료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 재료비와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가 대체적으로 간접 재료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소비액의 계산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는 이런 거 없는데, 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원가 흐름도에 있었던 걸 요금을 이렇게 단독으로 뗐어요, 여러분. 자, 재료비 소비액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오게 되면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매입 시점의 회계 처리를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차변에 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엔 현금 등 돈 나간 걸 썼겠죠. 그럼 이 부분이 재료라고 하는 계정 차변의 당월 매입액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월에서 넘겨왔던 금액 또는 전기에서 넘겨온 전월 2월액이 있겠죠. 이 전월 2월액이 기초재료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당월에 매입했던 걸 무엇하시고 더해 주시고 그러면 재료라고 하는 우리 재고자산 계정 차변에 있는 걸 더해서 우리 대변에 대한 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공장에 투입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했던 것도 회계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재료를 대변에 보태서 우리는 창고의 재고로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재료비라고 하는 우리 원가 계정에 해당되는 비용 계정이 들어옵니다. 제가 비용이라고 하지만 원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라고 하는 원가 계정에 대체가 됩니다. 그게 재료비 계정, 우리 여기 대변에 가서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들어오는 건, 당월 소비액이 되는구나. 그 소비액은 재료비라고 하는 원가 계정 차변에 소비액이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중에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연도로 또 2월을 하겠죠. 또는 다음 달로 2월을 하겠죠. 그래서 차월 2월 시키는데요. 이 차월 2월을 다른 말로 기말 재고액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재료비 소비액 계산은 기초재료 재고액에 당월 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서 소비액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비를 우린 무엇하겠다?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해서 직접 재료비는 어디에?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간접 재료비는 어느 변에? 우리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 우리 대체를 하겠죠. 자,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울 때 감모손실을 배웠을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러면 재료라는 게 재고자산이니까 여기도 감모손실 얘기가 원가회계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 수량을 조사를 해보니 파손이라든지 또는 도난, 또는 부패 또는 증발 등의 사유로 실제 가지고 있는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무엇하다라면 부족하다라면 그 차이를 우리는 재료 감모 손실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료는 대변에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 재료 감모 손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료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인 감모와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감모를 원가액에서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제조 간접비 차변에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료 감모 손실에 대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 될 거냐면 우리 이 부분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조간접비에 한번 모이긴 하지만 이 제조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영업의 비용에 재료 감모 손실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원가성이 있는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로 처리하는구나.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 재료 감모 손실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중간을 조금 생략해서 이렇게 써드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지금 이 재료 감모 손실이 여기 와서 없어진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노무비 넘어가겠습니다. 노무비는 여러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 노동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금이란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죠. 자, 노무비도 분류를 해보셔야 되겠죠. 지급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 급료, 작급, 종업원, 재수당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임금이라는 건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임금이라고 부르고요. 급료는 생산 현장이 아닌 사무직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여러분 생산 현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무 업무를 봐야 되는 분들이 있죠. 생산 관리자들이 있으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급은 일용직이에요. 여러분 일용직. 그래서 임시로 고용된 공장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린 작급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종업원 재수당이라는 건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여금과 재수당에 대한 부분은 종업원 재수당으로 또 구분해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임금이나 상여나 작급 정도로 회계 처리를 대부분 해서 사용하죠. 자, 제품 관련성과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제품과의 관련성이니까 또 무슨 얘기예요? 추적 가능성. 이 얘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는 특정 제품 제조에만 작업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 현장에서 제품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임금이겠죠. 무슨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종업원. 그러면 우리는 1라인, 2라인, 3라인이 제품의 종류가 다 다르다라면 1라인의 인건비, 2라인의 인건비, 3라인의 인건비 모두 다 관리가 가능하죠, 여러분. 자, 간접 노무비는요. 2개 이상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작업하는 종업원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수리공이라든지 운반공과 같이 여러 제품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무비 소비액 계산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노무비 소비액 계산은요. 자, 일단 임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임금 발생 시점에 일단 회계 처리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임금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간 현금 등을 기재할 겁니다. 그럼 임금 계정 차변에 당월 지급액이 1차적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다 현금 등이라고 썼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도 당연히 임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급과 미지급한 금액이 모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끔 여러분 당월에 지급했던 금액 중에요. 전월에 못 주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월에 미지급했던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은 빼고 당월 소비액만 무엇으로 봐야 된다. 지출된 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액을 계산할 땐 당월 지급액에 우리 무슨 부분? 당월 지급액에
당월 미지급액을 더해주고 전월 미지급액은 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냐면 저희 월급을 미리 땡겨간 종업원이 있었어요 라는 부분, 갑을 신청했어요 라는 분들의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미리 준 게 전달에 당월 걸 미리 줬으면 전월 선지급액은 무엇하고 더해주시고, 그리고 당월에 지급했던 것 중에 무슨 부분, 다음 달 걸 미리 준 게 있으면 무엇 하시고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전미당선에 대한 부분을 꼭 따져라. 그래서 전미당선에 대한 거, 그럼 전미당선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더하고 이들만 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 소비액은 노무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있었던 임금이 대변에 가서 상계가 되고요. 차변에 노무비 계정의 소비액이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무비 계정 차변에 소비액이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또 반복해야죠, 여러분.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대체가 된다? 차변. 자,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어느 변에 대체가 된다? 차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제 좀 보고 제조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부분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월에 노무비 지급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월 노무비 소비액은 48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소비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출된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전월 말 노무비 지급액은 2만 원, 당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은 3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노무비 소비액은 당월 지급액에 당월 미지급액을 무엇 하시고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월 미지급액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액은 48만 원이고요. 그래서 48만 원은 당월 지급액은 일단 몰라요. 얘는 물음표. 그래서 당월 지급액은 물음표이고 당월 미지급액은 3만 원, 전월 미지급액은 2만 원. 그럼 여러분 48만 원에 이쪽 편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하기는 빼기는 더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48만 원에 3만 원을 더해 주시면 빼주시면 45만 원, 45만 원에 2만 원 더해 주시면 47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노무비 지급액은 얼마가 된다? 47만 원이 되겠죠. 이런 계산 문제가 사지선다로 또 출제가 됩니다. 제조 경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원가 요소 중에요. 어디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재료비와 노무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 요소를 우리는 제조 경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조 경비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월측 이렇게도 얘기해요. 월측 지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가끔 이제 기억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 제조 경비 소비액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생 형태라는 건 우리가 달달 갠점으로 나올 거냐, 그래서 월의 관점으로 계산하는 걸 월할. 측정이라는 건 계량기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부분. 그러면 지급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돈이 나가는 부분. 발생은 돈이 움직임하고 관계없이요. 정리해야 되는 부분. 그걸 우리가 발생 경비라고 해요. 그러면 월할 경비를 들어가서 봤더니 1년 또는 정기 기간분을 총괄해서 일시에 지급되는 제조 경비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세금과 공가라든지 특허권 사용료. 그럼 여러분 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임차료는 매월씩 나가죠. 보험료 1년치 지불하고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도 1년치 계산할 수 있죠?
세금과 공과도 특허권 사용료도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월할 제조 경비는 일괄적으로 나간 게 있었다라면 매월의 경비가 얼마인지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별 할당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소비액으로 정리하는 걸 월할 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발생 금액 나누기 해당 개월수 해주시면 당월 소비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측정 경비. 측정은 제가 계량기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서 소비액을 측정하는 제조 경비. 그럼 대부분 전력비라든지 가스, 수도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측정 경비이죠. 그래서 이 측정 경비 소비액은 당월 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소비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경비라고 하는 건 매월 소비액을 그 달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달에 이만큼 썼어요 라고 해서 지출되는 경비들이에요. 그래서 수선비, 운반비, 외주 가공비 등이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급경비 소비액을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은 당월 지급액이에요. 당월 지급액에 전월에 미리 줬던 선금액을 더해주고 당월에 못 준 걸 또 더해서 우리 누구를 빼주셔라? 우리 당월의 선 지급액과 전월의 미지급액을 뺍니다. 그럼 제가 전미 당선을 무엇하자? 빼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미당선을 빼자라는 거 여기서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경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당월에 지급한 것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월의 분을 전월에 미리 준 게 있었으면 더해 주시고 당월에 아직 주지 못한 게 있으면 미지급액을 더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에서 누구를 빼면 우리 전월에 못 주었던 미지급액과 당월에 미리 준 선지급액을 빼면 당월에 소비액이 나온다는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기억하셔라? 전미당선은 빼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전미당선은 빼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 발생경비입니다. 발생경비는요, 제가 아까 돈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현금의 지출 없이요, 발생되는 제조 경비를 발생경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재료 감모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러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죄송해요, 여러분. 재료비라고 했어요, 제가. 자, 직접 제조 경비와 간접 제조 경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제조 경비는 시험에서 혹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 세 가지만 추적 가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직접 제조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 제조에만 직접 소비된 경비로 특허권 사용료. 이 특허권이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니? 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주 가공비. 우리 어떤 제품을 외주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외주 가공비를 주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제품의 설계비. 이 부분도 우리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직접 제조 경비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의 경비는 모두 다 간접 제조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경비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자? 제조 경비 중에 간접비로 봐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좀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희 예제가 윗부분에 있었는데 저는 관련성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수도 광열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고요. 당월에 수도 광열비 소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측정 경비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도 광열비를 이렇게 줬네요. 자, 그래서 당월 지급액 5,000원, 당월 미지급액 4,000원. 자, 그리고 당월 선 지급액 3,000원, 전월 선급액 2,000원, 당월 미지급액 1,000원. 여러분 제가 누구 찾아달라고 했죠? 전미, 당선은 빼라. 그러면 전, 미, 당, 선은 빼달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무엇하고요? 빼고요. 주어져 있는 자료 다 더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월 소비액은 당월 지급액에 전월 선급액 더하기 당월 미지급액을 더한 후 누구를 빼달라? 당월 선급액과 전월 미지급액을 빼달라. 그러면 5,000원에 2,000원과 얼마를 더해 주시면 돼요? 4,000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가 된다? 11,000원이네요. 11,000원에서 우리 요거 두 개 더한 4,000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된다?
7,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공품이 가겠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중에 직접비는 제공품 차변에 바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우리 간접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간접 제조경비는 제조 간접비로 갖다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품 재고 자산을 우린 뭐라고 부르자? 제공품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 계정에 가서 보시면 재료비에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그럼 이쪽을 무슨 변이라고 부른다고요? 차변에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노무비, 노무비에 있었던 직접 노무비가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직접 노무비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누구요? 제조 간접비, 단기 소비액은 제조 간접비를 경유해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건 대부분 직접비가 빈도가 낮아서요. 전부 다 무엇이었다라면 우리 제조 경비가 전부 다 누구였다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 간접비였다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단기 소비액이 이렇게 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모여서 합계를 내겠죠,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단기 총 제조 원가이고 그들은 제공품 계정 차변에 모두 다 모이게 되더라.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우린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또는 완성품 원가라고 정리가 돼서요. 이 부분이 어디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표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그냥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 다 더해서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이고 그 부분이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완성품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일단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얘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뭐가 될 것이다. 매출 원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공품 중에 미완성품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남겨져서 우리 재무상태표 상에 제공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차변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차변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써드린 거고요. 자, 이걸 제공품 계정으로 그려보면 저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차변에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을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여러분, 제조 원가라고도 부를 수 있고 비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모두 다 모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들을 열심히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완성품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단기에 완성된 완성품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미완성품으로 남겨져 있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무엇해서 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간다. 라고 또 봐야 되겠죠. 이 공식도 계속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거 근데 흐름이에요,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자료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 자, 단기에
직접 재료를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자, 당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350만 원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자, 기초 원재료 재고는 50만 원이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는 20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일단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는 공식이 뭘까요? 아,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 또는 B로 붙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직접 노무 원가 350, 제조 간접 원가 200은 있습니다. 근데 직접 재료 원가가 없네요. 그건 기업과 누구를 기준으로, 니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에 당기 매입 원재료를 빼고 기말 원재료 재고를 저 여러분 얘를 빼라겠어요.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럼 5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 주시고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를 무엇하시자? 빼자. 그러면 우리 550에서 200을 빼면 350이죠. 그래서 요 350이 직접 재료 원가로 가지고 와서 350에 350을 더하고 200을 더하면 9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9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품. 자, 제품은요, 생산 과정에서 생산이 무엇된 거, 완료된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완성품. 그러니까 공정에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우리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제품 계정은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우리 대변에 있었던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품은 무슨 부분?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엇하면 빼면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무엇이 될 것이다? 대체가 되는 원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얘기를 하겠죠. 제품의 계정을 들여다보면 제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가 되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의 제품 계정에 대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뭔가 표시를 했더니 지워지지 않아서 글씨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앞에서 흐름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공식처럼 얘기를 한다면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엇해서 빼서 제품 매출 원가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까지의 흐름을 놓고 계산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공식보다는 T 계정으로 흐름을 그냥 파악하시라고 해요. 한 번만 흐름을 파악해 놓으시면 거의 절대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제조원가 회계처리 부분을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는 봤는데요. 한 번 더 흐름을 전체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료, 그리고 임금, 그리고 각종 경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직접비, 라는 부분과 간접비로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재료비부터 보면 우리 직접 재료비라는 부분이 들어오려면 일단 재료비에 대한 매입부터 들어오겠죠. 구입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드렸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를 사면 원재료, 부재료를 사면 부재료, 그래서 원재료 등 재료라는 계정이 들어오고 대변에 돈이 나갔겠죠. 자, 그리고 노무비도 임금이 먼저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임금에 대한 걸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당월 임금에 대한 계정이 들어오고요. 지출한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걸 지급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각종 제조 경비에 대한 것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등등등 뭔가 들어오겠죠. 그럼 각종 경비가 차변에 있고요. 대변에 나간 조건이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재료를
어디에 작업 현장에 출고를 하게 되면 우린 차변에 있었던 원재료가 대변에 상계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재료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재료비를 가지고 우린 다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간접비가 없더라면 우리는 재료비 계정 자체가 소비액으로 넘어간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노무비도 소비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노무비 소비액도 우리 무슨 부분을 재료비하고 이제 노무비 소비액에 대한 걸 얘기하면 여기 소비액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요.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에 소비를 들어가서 보면 이 소비액은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대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재료비가 대변에 가서 임금 또는 여기가 노무비가 또는 각종 경비 또는 제조 경비가 없어지고요. 또는 제조 간접비가 없어지고 우리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고요. 전 중간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했고요. 제조 간접비 뭐 이런 부분들 대체되는 부분은 잠깐 단락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완성이 되면 제공품 계정 대변에 완성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제품으로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제공품이 대변에 와서 없어지고 차변에 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완성품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팔았다라면 매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매가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리고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 남겨져 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제품 매출 원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이후에 외상 매출금 회수를 하겠죠. 자, 요런 흐름으로 돌아가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 회계 처리는 이런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는 거 파는 거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이런 회계 처리를 내가 회계에서 했었나? 했던 기억이 없는데 원재료 샀어. 원재료 차변에 쓰고 물건 팔았어.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을 썼던 기억은 있는데 그 중간에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들이 자동결산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 자동결산에서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대체를 모두 다 컴퓨터가 직접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에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 흐름도 조금은 업무상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은 내는 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자, 주식회사 배움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 달래요. 여러분 시험은 이 세 가지를 다 내지는 않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가지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의 원가 자료를 봤더니요. 원재료 매입액은 40만 원, 직접 농업비는 80, 제조 간접비는 7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에 대한 재고와 기말에 대한 재고를 줬는데 재료비, 제공품, 제품에 대한 재고를 주었습니다. 그럼 요거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번이고요. 얘를 확정하면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요.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 매출을 기준으로 제품 매출 원가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요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부터 계산하러 들어갈게요. 자, 근데 그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소비액, 그리고 노무비 소비액,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 대한 소비액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노무비는 주어져 있고요. 제조 간접비도 주어졌어요. 근데 원재료에 대한 소비액이 없으니까 원재료 소비액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원재료 소비액은 계산을 어떻게 하시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우리 누구를 더해 주시고요. 단기에 매입한 40만 원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기초에 단기 매입액 40만 원을 더하면 54만 원이죠. 그 54만에서 기말 재고에 15만 원을 무엇하신다?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액은 얼마가 나와요? 39만 원. 그래서 재료비 소비액은 14만 원 더하기 4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에서
3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우리 무슨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계산에 대한 거 순차적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놓고 봤을 때 무슨 계산이 될 것이다? 자, 제공품 계정에 우리 제공품의 기초는 얼마? 15만 원. 자, 기말은 얼마? 20만 원. 그러면 우린 계산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린 일단 여기서 계산을 먼저 해주실 건 누구부터 계산할 거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그것부터 계산할게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세 개 합인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합. 그럼 39만 원 더하기 80만 원 더하기 70만 원 해주시면 얼마에다? 189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이 끝났죠, 여러분? 자, 그럼 이 계산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구 계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무슨 부분? 제공품의 기초가 있으니까 우리 제공품 기초를 더해 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우리 아까 계산했던 금액 그 부분을 더하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무엇하셔라? 빼셔라. 그럼 15만 원에 189만 원을 더하고 20만 원을 빼면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18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할 거 하나 더 있나요? 네, 매출 원가 계산하자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제품 계정에 이 제품 제조 원가를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제품과 관련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품의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제품 계정 차변에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었던 제품 제조 원가 184만 원을 대체했겠죠. 자,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만 원 더하기 184만 원 마이너스 35만 원. 그래서 그 제품 매출 원가는 174만 원이 형성되게 되죠. 자, 지금 이 프로세스의 계산 문제는 시험에서 모든 급수에 그러니까 우리 원가가 포함되는 시험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에 모두 다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준비상에서는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있는 예제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모여있는 우리 필수 부속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투입된 생산 요소와 제공품 계정의 증감을 보여주는 서류, 그거를 제조 원가 명세서이고요.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일단 재료비의 부분, 그러면 재료비에 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무엇하시고 더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빼셔라? 기말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라. 그럼 여러분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계산기 눌러보면 14만 원에 더하기 40만 원, 그러면 54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해주시면 여러분 39만 원. 그래서 재료비는 얼마에다? 39만 원 나와져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거기에 노무비 80만 원 무엇 하시고 더해 주시고 제조 간접비 70만 원 더해 주시고 그럼 39만 원에 39만 원 더하기 우리 80만 원 더하기 70만 원 해주시면 얼마 나오죠? 189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이 189만 원에 무엇 하시고 더하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무엇 하셔라? 빼라. 자, 그러면 189만 원에 15만 원 더해 주시면
204만 원이고 여기에서 20만 원 빼시면 184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원가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온 게 어디에 모두 다 보여요,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신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 부분을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막 열심히 낙서를 해서 이러네요. 이 부분이 사실 지우는 게 조금 잘 안 지워지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지우는 작업을 잘 안 하고 있는 건데 잠깐 좀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고 보기가 흉해요. 왜냐면 요거는 요 자리만 조금 깨끗하게 보셨으면 해서 제가 잠깐 지우고 같이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었죠. 이 원가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가게 되면 매출 원가라는 부분에 가면 제품 매출 원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제품 매출 원가에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이렇게 금액 형성이 돼요. 근데 이 금액이 그냥 아무 데서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었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무엇 된다? 대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볼 게 뭐냐면 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가 명세서에서는 우리 무슨 부분? 지금 재료비 소비액이나 농우비 소비액이나 제조간접비 소비액,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리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볼 수 있으시죠? 그쵸? 근데 제품 재고액은 못 봐요. 왜냐면 제품 재고액은 어디서 봐야 돼요?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봤죠? 자, 이런 것도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런데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전산세무회계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프로그램에서 원가 명세서를 빨리 여세요. 그러면 관련된 항목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바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나와자인데 그 예제 하나 더 풀고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바로 나왔네요. 자, 단기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여러분 우리 노무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 그리고 단기 기말 제품 재고에 여러분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기 직접 재료 구입액, 그쵸? 기초 재료에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단기 직접 재료 사용액. 이 사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썼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무엇에 대한 강좌가 끝났냐면, 제조업의 원가 흐름의 강좌가 끝났어요. 제조업의 원가 흐름 강좌는 우리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쭉 훑어왔던 흐름 있죠. 계산 공식처럼 했던 거. 그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가 명세서에 보여지는 정보, 손익계산서에 보여지는 정보의 구분을 꼭 잘해주실 것.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가져갑니다. 공식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원가에 대한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